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Advanced Optimization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Logistic Regression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Gradient Descent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실습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알고리즘들은 우리가 통틀어서 보통 최적화 알고리즘,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일단은 함수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즉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 J 오브 세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 코스트 함수는 컨벡스 함수여야 됩니다. 볼록한 함수여야 돼요. 그런데 그 함수의 가장 작은 지점, 그죠? 미니멈 값에 해당되는 그 파라메타 세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계속 해오던 동일한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에 일정한 세타 값을 알고 있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니죠. 일단 세타 값을 초기 값으로 주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할 때는 어떻게 했죠? 세타의 함수인 이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 J 오브 세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비용 함수의 그 파라메타 각각에 대한 편미분값, 우리가 보통 이거를 통틀어서 그레디언트라고 부르잖아요. 이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만 사용하기는 해요. 이거는 보조적인, 즉 알파 학습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게 그리고 제대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거지, 실제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수식 하나만 필요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미니멈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썼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주어진 세타 값은 그 현재 세타 값에서 그레디언트 값 곱하기 학습률 알파를 곱한 값을 빼준 값이 새로운 세타 값으로 우리가 놓는 것을 미니멈 값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는 알고 보면 이 코스트 함수의 그레디언트 수식만 알면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한 거고, 지금까지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건데요. 계산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이렇죠. 즉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짜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도 해야 됩니다. 즉 J 오브 세타를 계산하는 그 프로그램을 짜서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J 오브 세타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서는 앞에서 본 그 수식대로 했는데 그것 말고 사실은 좀 더 고급 기술들이 사실은 또 존재해요. 그것의 뭐 이름을 보면은요, Conjugate Gradient라는 알고리즘이 또 있고요, BFGS라는 부르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LBFGS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세 가지들은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들은 사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좀 더 그 어드밴스드된 메소드예요. 어떤 특징을 갖느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이 Conjugate Gradient나 BFGS나 LBFGS 알고리즘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전혀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사용은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사용하냐면 어드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학습률 알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자체적으로 스스로 최적의 알파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알파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훨씬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복하는 횟수도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수렴을 굉장히 빠르게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점이 많은 거죠. 단점은 딱 하나예요. 이해하기 힘든 약간 좀 복잡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코딩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함수로 사용하기만 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 좀 어드밴스드된 이런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쓰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홈워크 또는 엑서사이즈에서는 실제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대신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요 너무 느려요.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수렴하는 속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우리가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 세타 값이 딱 두 개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타 1과 세타 2, 두 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된 비용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J 오브 세타가 세타 1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세타 2 빼기 5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비용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건 직관적으로 딱 답이 나오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입니까? 즉 세타 1이 5일 때와 세타 2가 5일 때이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값이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제곱인데 항상 포지티브인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은 0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미니멈 J 오브 세타, 즉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세타의 위치를 찾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타 1은 5가 나와야 되고요. 세타 2는 5가 나와야 되는, 이게 답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을 가지고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한번 또 되살려 보면 뭘 알아야 돼요? 주어진 비용 함수의 세타 1과 세타 2 방향으로의 미분값, 즉 그레디언트를 알아야 되죠. 이 그레디언트 구하는 거는 뭐 여기 써 있지만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너무 기초적인 미분입니다. 세타 1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만 살아남죠. 그리고 2가 앞으로 나오고 세타 1 빼기 5. 그 다음에 사실은 요 오른쪽에 우리가 알다시피 세타 1을 미분하면 1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죠? 1을 곱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리고 세타 2도 마찬가지예요. 즉 2 곱하기 세타 1 마이너스 5가 세타 1에 관한 미분이고요. 2 곱하기 세타 2 마이너스 5는 세타 2에 관한 미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팅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적용하려고 합니다. 좀 더 그 어드밴스드 된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어드밴스드 된 방법은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데, 옥타브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옥타브 코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은 코스트 펑션이라는 함수 하나를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물론 이 함수 이름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라고 함수를 정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코스트 펑션 함수는 입력은 뭐예요? 세타가 들어가서 결과는 이 J 오브 세타 값과 그레디언트 값이 나오도록 하는 출력되는 그런 함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J 벨이라는 게 바로 이 J 오브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을 계산하는 수식인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 요거를 그대로 코딩한 겁니다. 세타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어레이로 들어간 거죠. 세타가 세타 1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요 점점점은 줄바꿈 기호죠. 그죠? 그리고 세타 2의 빼기 5의 제곱, 바로 요 수식을 우리가 코딩을 한 겁니다. 옥타브에서. 그리고 그레디언트 값은 계산하는 수식이 다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계산해 볼까요? 일단은 그라디언트도 어레이 형태로 이제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컴포넌트가 두 개니까 세타 1에 관해서 미분한 경우와 세타 2에 관해서 미분한 경우. 그래서 제로스 2,1으로 해서 그 2x1짜리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컴포넌트 그레디언트 1에다가는 요 수식을 계산한 거죠.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세타 1 빼기 5, 요 수식이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2도 똑같이 요 수식을 계산한 거죠. 즉 2 곱하기 세타 2 빼기 5, 2 곱하기 세타 2 빼기 5.
자, 이건 하나의 함수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물론 이 함수 이름을 cost function.m이라는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느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요 세 줄이 몽땅 다예요. 실제로 적용하는 그 함수는 fmin unc라는 조금 발음하기 힘든 함수인데 이거는 약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function minimization unconstraine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optimization 알고리즘 중에서는 제한을 두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제한을 두지 않고 unconstrained minimization을 수행한다라는 이름의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서 제공됩니다. fmin unc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함수 하나를 요구해요. 즉 cost function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기억할 겁니다. 그 옥타브 그 리뷰할 때 봤지? 요 at 기호는 뭐예요? 함수를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쓰는 기호거든요. 요 함수를 쓸 거란 얘기죠. 지금 이 위에 정의된 요 cost funct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두 개의 입력 파라미터를 줍니다. 초기 세타 값, initial 세타. initial 세타 값은 어떻게 줘요? initial 세타 equal 0, 2, 1, 즉 0 두 개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옵션을 주는데 이 옵션은 이걸 그대로 따라서 쓰시면 돼요. 옵션을 그 세팅하는 함수를 써서 해야 되거든요. 옵션스는 optim set이라 그래서 grab object on 그리고 maximum iter 100, 즉 파라미터 두 개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object gradient object를 그 키란 얘기고요. 그리고 maximum iteration 반복 횟수 최고는 100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요 숫자 값을 좀 변화시켜서 우리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주면 지금 결과 값은 3개가 나와요. optimized 세타. 우리가 구하는 건 세타 값이죠, 사실은. 세타 값이 계산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function value. 그때의 이 jvel 값이 나오고요. 소위 cost 함수가 최소화되는 세타 값을 구하는 건데 그때의 세타 값과 그 세타 지점에서의 함수 값이 리턴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exit flag는 뭐 잘 됐다, 에러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건데 그냥 보통 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를 우리가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러니까 요 식대로 되면 진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죠? 한번 우리 잠깐 요 설명을 멈추고 옥타브를 키고서 한번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옥타브를 한번 켜보세요. 자, 옥타브 함수에서 우리가 일단 에디터를 가지고서 함수 하나를 만듭시다. 이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그 렉처 노트에서 봤던 함수 펑션, 그런데 얘는 리턴하는 게 j 벨 값을 리턴할 거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값을 리턴할 거고요. 근데 얘의 함수 이름은 cost function이라고 이제 부르자 그랬죠. 그리고 얘의 입력값은 세타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타라는 어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안에서 계산되는 값이 뭔가요? j 벨이라는 값이 계산돼 나오죠. 근데 이 친구는 앞에서 봤던 우리가 그 아주 단순한 경우에 얘에 대한 코스트 함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세타 1 빼기 5 제곱 더하기 세타 2 빼기 5의 제곱. 즉 그걸 한번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세타 1의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가로 열고 세타 2의 빼기 5 이것을 제곱한 게 코스트 함수였고요.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값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렉처 노트에 설명되어 있었죠. 그레디언트를 초기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레디언트 이퀄 제로스 2 by 1으로 해주고요. 그레디언트 1, 첫 번째 그레디언트 값은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죠? 2 곱하기 괄호 열고 세타 1 빼기 5 가로 닫고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레디언트 값이었고요. 그레디언트 두 번째 값은 역시 똑같았죠. 2 곱하기 요 위에 이퀄을 제가 잘못 썼네요. 이퀄 가로 열고 세타 2 빼기 5 똑같았죠. 자, 이 함수를 그냥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해놓을까요? 함수 이름은 당연히 코스트 펑션이라고 저장해야 됩니다. 그죠? 코스트 똑같은 이름으로 잘 저장해 놓고 커맨드 윈도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수행해야 할 또 우리가 전달해야 될 파라메타 세팅과 함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즉 옵션즈라는 입력값을 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 특별한 함수를 써서 한다 그랬죠. optim set set이라는 함수를 써서 만드는데 첫 번째 거는 gradient obj라는 이름의 변수 값으로 이걸 on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max iter 즉 그 최대 반복 횟수 값을 또 한 100으로 좀 주자 그랬죠. 우리가 넣어야 될 파라메타 중에 하나가 완성됐고요. 두 번째 초기 값 줘야죠. initial theta 값을 어떤 식으로 줄까요? 제로로 준다 그랬죠. zeros zeros 2, 1 그러면은 그 2x1짜리 초기 값이 갈 거고요. 자, 이제 실행을 한번 시키기 위해서 출력 값은 우리가 이름을 써줘 볼까요? opt 세타 값이 계산돼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unction value 값이 계산돼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exit flag가 리턴돼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함수 이름이 뭐였죠? fmin_unc 라는 이름의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줘야 될 함수 사용될 코스트 펑션 함수 이름을 이렇게 @sign 기호와 함께 코스트 펑션 그리고 앞에서 지금 정의한 요 두 개의 initial 세타와 요 이전에 우리가 initial 세타의 스펠링을 제가 잘못 썼었네요. 자, 일단은 세타를 기호를 제가 잘못 쓴 거를 바꾸고요. 카피 됐네요. 다행히. 다음에 이게 먹나? 먹네요. 세타 그리고 옵션스 가로 닫고 자 계산하면 제가 이거를 또 실수했네요. 이거를 세마이콜론 없이 해야지 결과값이 바로 보이니까. 자, 계산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요? 옵티멈 세타 값은 5가 계산돼 나왔고요. 우리의 예상대로. 그리고 펑션 밸류는 0으로 그때 당연히 5가 들어가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코스트 함수가 제대로 계산돼 나오고 엑시트 플래그가 1이 나오면 아마 디폴트로 에러 없이 잘 계산됐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앞으로는 이제 두 번째 숙제부터는 이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쓰는 방법만 지금 한번 살펴본 거고요. 이 함수를 쓰는 방법으로 지금 설명된 이 방법으로 이 함수를 사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맞아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에 세타 값이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하나인 경우는 드물 거고요. 여러 개의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세타 값은 보통 세타 0부터 세타 n까지 보통 n 플러스 특징이 n개일 때는 n 플러스 1 길이의 세타 값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프로그램 안에서는 사실은 인덱스가 옥타브에서는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거를 세타 1이라고 놔야 되고요. 두 번째 게 세타 2로 놔야 되고
결국에 마지막 거는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n 플러스 1번째의 세타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코스트 펑션은 반드시 첫 번째 하나는 코스트 함수 전체를 계산하는 j 오브 세타 함수를 계산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1은 무슨 값을 계산해 넣어야 되냐면 비용 함수 j 오브 세타를 첫 번째 파라메타인 세타 제로에 대해서 편미분한 이 값을 계산하는 코드를 우리가 구현해서 그 결과값을 그레디언트 1에 넣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계속 진행을 해나가면 됩니다. n 플러스 1번째 그레디언트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n번째 파라미터에 관한 편미분 값을 계산하는 코드를 우리가 구현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